그리고 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 게 있다. 생각의 끝을 진짜 자유롭게 쭉 밀고 나가면 너무 좋아. 난 망상을 안 하는 인간이 더 이상한 사회가 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 너무 놀라워요. 요즘 뭐 그거 4세대 여자 아이돌 나오는 거 보세요. 뉴진스, 뭐 아일릿 이런 거 보세요. 약간 어, 그 젊은 애들은 다 안다니까요. 망상의 중요성. 음, 중요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뭐냐면 희생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희생을 생각하냐면 정말 그게 어떤 내가 세계랑 맺는 관계의 굉장히 극단으로 밀어붙였을 때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희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되냐면 희생이라는 건 내가 나 아닌 것을 나로까지 취급을 해서 나처럼 여겼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꺼이.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있겠지만 바른 방법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맨날 그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망상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좀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어, 예수가 죽을 때 그 말을 했다잖아요. 주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들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는 어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권위를 실은 사람들 야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고 한 것일 뿐이지 진실은 알 수도 있겠죠. 알 수도 있겠고 그 진실이란 건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었어야 되게 옳은 거다라는 거죠. 어, 자기 자신을 세계랑 동일하게 놓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자기가 남으니까. 그게 좀 말이 되는 설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죽는 게 옳으니까 내가 죽겠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누가 옳다고 정했어요? 그거 너무 빈약한 근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나를 세계랑 동급으로 둬서 세계가 나처럼 여겨서 하면 그게 내 쾌락도 얻으면서 상대의 쾌락, 세계의 쾌락도 해치지 않는 어떤 창조의 한 형태라는 거죠. 희생이라는 건. 진정한 희생이라는 건. 그 창조란 건 그렇게 멋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없앰으로 해서 그게 재생산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또 되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외관에 사로잡히면 되게 말들이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항상 이게 외관이란 걸 알면 논점이 흐려지기가 는 걸 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향수에서 어떤 그 여자들을 소모시켜서 고통을 주어가면서 그걸 향수로 뒤바꿨다라는 설정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창조가 아닌 것 같은데 재생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랑 예수님이 어떤 세계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는 재생산이 아니냐 물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예수님은 창조라고 했고 그 향수에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여자들을 살인하는 그 행위는 제가 재생산이라고 한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근거가 뭐냐. 저도 갑자기 떠오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새로운 생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망상들이 결코 쓸모없지 않아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
희생이 창조인데, 그쵸? 이제 나온다. 왜냐하면 희생이 창조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희생이 창조일 수가 있는 건 예수님의 육신이 사라지는 것에 의해서 재생산으로 볼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그 점이 그 향수의 어떤 조향사가 여자들을 죽여서 향수로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향사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향수를 만들었으면 창조죠, 그건. 음, 음, 왜 그러냐면, 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고 조향사가 선택하는 거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거는 재생산이 아니라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세계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진정한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가 정과 뭐 점을 잇고 선을 잇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소리다. 개소리다. 그거는 재생산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이과적이고 과학자들의 마인드인데, 그거는 재생산이다라고 저는 하겠어요. 내 멋대로. 근데 재생산 맞잖아. 스마트폰이 창조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과학이 되게 뭔가 발전하는 게 빠르고 눈부시게 보인다니까요. 재생산이 창조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고유성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희생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건 창조라고 볼 수 있지. 그 향수라는 영화에서 조향사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향수를 만드는 게 좀 더 예술적이고 극적일 것 같다라는 거죠. 여자들을 이용해서 죽여서 향수를 만드는 건 좀 상업적인 냄새가 나네요. 상업적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생각들 되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콜럼버스 달걀 같지만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그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의 끝단계에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되거든요. 항상 한계를 돌파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왜냐면 그 콜버그가 그 6단계에 가는 인간이 별로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근데 앞으로 우리는 그 6단계에 다 도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법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더 쭉 밀고 나아가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이랑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해낼 때만 기존의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근데 정말 새로운 걸 해내려면 기존의 것들 다 알아야 돼. 그게 새로운 것인 걸 알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이용하는 건 재생산이고, 정말 그것들 다 이해한 후에 나로부터 내가 뭔가 세계에 새로운 거를 내 고유성을 내놓을 수도 있을 때 그게 진짜 창조고 그게 앞으로 필요한 스킬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면 저도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미래에 반드시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스스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도 옛날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바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생긴 거라면, 내가 바랬을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 예, 그때는 비물질이었지만 내가 이제 물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새롭고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되게 재밌네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좀 옛날보다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해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 영상들을 이런 걸 올리다 보면 더 나중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저도 가끔 제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영상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맨날 즉흥적으로 주저주저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순간의 사건을 제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 해야겠다 하면서 잘잘잘잘 되는 거기 때문에 창조의 과정 이런 게 아닐까? 이런 리허설 없이 이렇게 처음으로 오는 사건처럼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예견되어서 하는 그거는 반복하는 거잖아요. 변화의 순간엔 반복할 수가 없고 창조는 변화의 순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주저주저 올린다고 합리화를 해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순간을 잡아서 이걸 좀 더 세공을 한 게 어떤 그럴듯한 외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어떤 외관들은 이미 변화의 순간에 지나간 껍데기이니까 그 외관을 즐기되 사실 우리는 그 외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외관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때문에 외관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주 흡족하네요. 예수님의 희생이랑 그 조향사가 향수를 만드는 그게 왜 재생산이고 왜 창조인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가 어떤 인간의 극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아주 옛날부터 이런 힌트들은 곳곳에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도 그렇고 우파니샤드도 그렇고 우파니샤드. 왜냐하면 우파니샤드에서 뭐가 신기했냐면 모든 게 상대화 시켰을 때 절대적인 게 없이 모든 걸 상대화 시켰을 때 그때 빠져나가는 어떤 무엇 라멜라 같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고 그거 아트만이 브라흐만이다라고 할 때 브라흐만이 아트만이 자기고 자기가 브라흐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흐만은 뭐냐면 만뜨라라고 언어 곡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뭔가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 소마라고 하는 어떤 환각제를 먹고 굉장히 말을 한대요. 만뜨라라는 언어 공부를 신한테 빌면서 바치는 거죠. 근데 바치다 보면 되게 어떤 현현한 이상한 대단한 기운이 들어찬 그런 꽉 찬 말 같은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현현한 말인데 그게 브라흐만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따로 떼서 만뜨라 중에서 떼서 브라흐만 그 브라흐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때 같이 딸려서 나오는 라멜라 같은 거 그거 그게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체험되고 감각되는 게 자기라고 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다 이런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더라고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소크라테스도 뭐 그거 향년에서 이름 뭐더라? 그 아갈마 같은 거 얘기를 했었고 어떤 끝까지 어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하면서 어떤 진리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극한의 지점까지 우리를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미워했죠. 근데 그때 그렇게 거기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우리가 라멜라를 체험할 수가 분명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해내지 못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정신분석도 제가 뭔가 이렇게 저는 뛰어들 정도 굳이 내가 다시 정신분석 학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거든요. 없는데 나도 라캉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라캉의 학파를 공부해서 뭔가 그런
시스템 사회 속에 속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 좀 잘 안 들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 락한 학파가 좀 힘든 이유가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전이에 대해서 이제 그 정신분석가랑 이렇게 피분석자 사이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런 오해들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손가락질 할 만한 제대로 모르면서 멋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 자유를 억압할 순 없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진실은 당신 속에 있다는 거죠. 외부에 없다라는 거. 진리나 진실이나 당신의 고유성은 당신 그 자체에 있다는 거. 그거를 추구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다닐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걸 발견해내야죠. 전 그게 창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물질이 아닌 그거를 물질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크릿이라는 어떤 그때 광풍이 불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시크릿을 되게 잘못 이해하면 사회화랑 똑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랑 AI는 다르잖아요. AI는 프로그래밍화 하면 그대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어떤 사회화가 된 똑같은 인간들 그리고 어, 뭐 그 시크릿으로 자기를 그렇게 암시를 줘가지고 최면을 걸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외부에 있는 거를 강제로 내가 씌우는 거잖아요. 물론 시크릿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씨앗을 다시 심는다는 것에서 의미는 있지만 그게 자기의 어떤 고유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물질화시키는 거지 무턱대고 그 물질화를 자기의 고유성을 더 씌우는 식으로 시크릿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되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뭐 사회화도 그렇고요. 그 정신분석에 굉장히 반대하는 심리학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떤 정상이란 어떤 정답을 정해두고 그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에 대해서 정신분석은 굉장히 반대를 하잖아요. 자기 고유성의 안에 있는 그거를 물질로 창조해서 자신의 리듬과 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사람이 이르기에는 굉장히 힘든 길이다. 하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걸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알겠다라는 게 있고 누군가는 제 영상에 보면 뭔가 좀 허접하긴 하지만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요. 저도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고유성이 있지만 그걸 내가 물질화해내는 어떤 사건의 통과. 그게 나의 삶에 정말 내가 진정으로 살아내는 순간이고 내가 그 순간과 그 사건을 살아냈다는 증거로 껍데기 같은 흔적이 남는 게 내가 창조물로서 세상에 남기는 외관 같은 것이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제가 닿은 어떤 제 고유성인 거죠. 다른 사람의 고유성도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소통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내 아픔과 너의 아픔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아프다라고 할 때 이렇게 소통하는 것처럼요. 그건 우리가 외관으로 충분히 만들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인들은 굉장히 정말로 진정한 재생산자가 아니라 창조자일 거고 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것들이 다시 사회의 어떤 상상적인 질서로 외관을 만들어 가면서 사회가 발전을 하겠죠. 어, 그렇습니다.